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 경제력, 인간관계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집 정리입니다. 특히나 70이 넘어갈수록 몸에 힘이 빠지고 더욱이 집 정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짐은 적은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나이 들면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에 어떤 분은 지인이 작고하신 어머니 집 정리 처리를 너무 힘들어 하는 걸 보고 자식에게 짐을 주지 말자 각오를 하고 정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추억도 추억이지만 특히 자식들은 만약 자신이 떠나고 나면 엄마 내 쓰레기를 이렇게 안 버리고 살았대 하며 정리하다 투덜거릴 거란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 각성의 정리를 시작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듯 내가 만약 정리를 일찍이 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달아 정리가 습관이 되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귀찮고 점점 체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리를 미루다 결국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집에 있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 정리를 하지 못해 매일 딸과 다투는 70대 최 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딸과 함께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방 2개가 있지만 사방이 막혀 있는 답답한 거실과 빈틈없이 빽빽하게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해 10평 남짓 공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이 남겨둔 물품을 정리하는 데만 꼬박 1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직도 빼곡한 물건들, 심지어 무겁고 큰 물건들이 위까지 쌓여 위태위태한 느낌마저 듭니다. 딸이 엄마에게 진심과 장난을 섞어 말을 건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출연 요청 오겠다. 우리도 이제 정리 좀 하고 살자. 하지만 20년간 무기력, 우울증, 전신 통증을 달고 산 할머니에게 집 정리는 너무나도 큰 벽과 같이 느껴집니다. 이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안 된 모습들, 가득 쌓여 있는 짐들을 볼 때마다 치워야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로 매번 죽을 드시는 할머니. 빈 죽통들마저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두었습니다. 엄마, 빈 죽통들은 버려도 되지? 그거 놔둬. 뭐라도 담아놓게. 딸은 물건을 버릴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는 할머니 때문에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버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할머니는 예전부터 알뜰했습니다. 물건이나 음식이 할인할 때면 구매를 망설이지 않았고 물건을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영 버리지를 못하셨습니다. 신발장에는 간식들이 빼곡하고 옷방에는 문고리까지 옷이 점령했습니다. 또한 수납 바구니가 가려질 정도로 수납 공간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리업체를 불러볼까 하다가도 비싼 가격과 어차피 또 시간 지나면 원상복구 될까봐 이마저도 망설여집니다. 사방이 막혀 답답한 거실. 오늘도 딸은 한숨을 쉬며 할머니가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 집을 어떻게 치워야 하나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할머니와 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나 나중에 나이가 들면 몸도 맘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때가 되면 집 정리를 하기가 여간 쉬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해질 때를 생각해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장강박증으로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몸이 불편해 치우고 싶어도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수록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자는 적게 가지는 것이 소유이고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라 말하며 지혜를 얻으려면 매일 하나씩 정리하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정리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사야 될 물건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정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70이 되면 나눠줄 건 나눠주고 심플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거운 그릇, 컵, 옷, 무거운 가방 다 정리하고 화분도 이왕이면 작은 것만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집안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 3년 동안 안 쓴 물건, 안 입은 의류 등은 무조건 처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1년 동안 안 쓴 물건을 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쓴 것은 앞으로 3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안 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물건을 모두 꺼내서 분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는 계절별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고 주방은 무거운 것은 아래다가 놓고 가벼운 것은 위로 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위로 놓으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방 말고 다른 곳에서도 무겁다 싶은 물건은 아래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자주 쓰는 것과 가끔만 사용하는 물건을 분류해야 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내 동선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가끔 쓰는 물건들은 따로 수납장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버릴 것과 쓸 것을 분리해주는 것입니다. 집안의 물건이 적을수록 먼지, 곰팡이, 냄새가 사라지며 청소할 때 편리하고 청소를 자주 해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건은 쓰여질 때가 값진 것입니다. 아무리 무언가가 많아도 쓰여지지 않는다면 값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할 물건은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지 생각해 본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수납용품을 먼저 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할 물건이 보이면 그에 맞는 크기의 수납용품을 먼저 구매하곤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수납용품을 진열의 편리함보다는 보이기식 정리법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쁘다고 수납용품을 먼저 구입하지 말고 일단 필요 없는 물건을 없애고 그에 맞는 수납용품을 구매하던지 다른 종이 가방이나 플라스틱 통을 재활용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 정리한다고 영상을 찾아보니 결국 수납용품 홍보밖에 안 돼 보이는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옮겨 담는 수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간장이나 식초, 식용유 등 그냥 통에 담아진 채로 다 쓰고 분리수거하면 되는데 또 다른 통으로 옮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나중에는 귀찮고 번거로워서 옮겨 담는 통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번거로움을 주는 물품은 나중에 짐이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2번째는 무더운 여름 혹은 추운 겨울보다는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물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리는 수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봄맞이 대청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나 봄은 청소를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봄 청소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집안을 철저히 청소하는 관행입니다. 이런 봄 청소는 고대 페르시아 문화가 봄의 첫날에 집안의 모든 것을 청소했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나 현대에는 사람들이 겨울에 문과 창문을 닫아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창문을 열고 집안에 쌓여있던 먼지와 냄새를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 청소는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봄 청소는 겨울에 생길 수 있는 우울한 감정과 무기력증뿐 아니라 불면증과 같은 증상들이 날이 점점 풀리는 봄이 되면 나아지는 계절성 우울증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 몸과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클리블랜드의 임상심리학자 돈 포터 박사의 말에 의하면 겨울에 인간의 에너지는 확연히 줄어들고 봄이 되면 거짓말처럼 에너지가 넘친다고 합니다. 낮이 더 길어지고 날씨마저 따뜻해지니 햇빛에 노출되어 활기를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의지가 생기는 봄의 청소를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이 밖에도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씨 자체로 영향을 받아 몸을 움직이기 힘듭니다. 꼭 봄과 가을이 아니더라도 날이 좋고 의지가 있을 때 한 번씩 창문을 열어 집을 청소해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 번째는 지금 사는 집에서 얼마나 살 건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물건을 비우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사를 할 때 어차피 이사를 할 거니까 이사하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사하는데 짐이 많다면 이사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또한 나중에 이사를 갈 계획이라면 지금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집에 맞는 제품이 이사간 집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돈이 2배로 들기 때문에 만약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매보다는 미리미리 비우고 꼭 필요한 것들은 이사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파와 같은 크기가 큰 제품들을 미리 구매해버리면 이사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막상 이사간 집에는 공간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제품은 이사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을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집안 정리이기도 합니다. 집안이 정리가 안 된 채 엉망이라면 그 집은 아무리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을 사려고 온 사람들이 봤을 때 불필요한 물건이 가득하다면 평소에 비해 집이 작아 보이도록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미리 집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네 번째는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면 몸살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청소를 몰아서 했던 어느 70대 할머니는 몸살이 나 며칠 동안 누워 있었던 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더 막막합니다.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하루 만에 집을 싹 치우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도 하고 여러 명이서 집을 치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라면 차근차근 조금씩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하나씩 장소를 선택해서 하루 10분 정도만 치워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주방 싱크대 수납장을 딱 정해서 그곳만 10분 동안 시간을 정해 치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버릴 물건을 버리지 않고 그 물건의 위치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건의 위치만 바꾸게 되면 정리할 것이 계속 생기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물론 쓸만한 것도 모두 버려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매한 것은 쓸 때까지 쓰고 너무 많이 썼거나 오래된 것이 있다면 그건 먼저 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는 주방, 하루는 거실, 하루는 화장실 등 장소를 정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쓰임을 다한 물건들은 바로바로 버려주고 쓸만한 것들은 얼른 써버리고 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정리하는데 하루를 전부 소비할 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의 능률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 꾸준히 정리한다면 시간이 지나 집의 평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해당 장소를 한번 치웠다고 해서 정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그 장소에 다시 물건을 쌓아두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리를 했음에도 그 장소가 다시 어지러워진다면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선반에는 더 이상 물건을 채우지 않기, 이 식탁 위에 정해진 물건 외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기 등 스스로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완벽하게 청소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정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TV에서 보여지는 것은 방송용일 뿐 현실적이지 않고 그 정도로 깨끗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리를 잘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찾고 물건 때문에 집이 좁아지거나 건강을 악화시킬 정도로 집이 더러운 것만 방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5번째는 정리를 한 후에도 다시 집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나만의 정리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청소해주는 방송을 보고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집 치워줘도 어차피 얼마 안 가 바로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다시 더러워질까봐 비싼 청소업체를 부르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집을 정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좋은 규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건을 바닥에 놓아 물건 산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옷, 책, 수납박스 등을 바닥에 놓으면 조금씩 우리 집 평수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하나씩 점점 쌓다 보면 아예 큰 가구처럼 자리를 떡하니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바닥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쓸데없는 수납용품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수납용품을 사게 되면 우리는 그 수납용품을 채우기 위해 다른 물건들을 구매하거나 집어넣습니다. 버려야 할 물건들도 버리기보다는 수납장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구매하지 말아야 할 것이 수납용품입니다. 이렇게 만약 수납 공간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물건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건을 정리하기 전 수납장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꼭 눈에 물건이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명 수납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정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을 정리하다 없는 줄 알고 다시 재구매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산 제품들을 보이지도 않게 수납장 깊숙이 넣어두고 시간이 오래 지난다면 당연히 그 물건이 나에게 있는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할 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미리 파악해야 새로운 물건을 또 사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주 쓰는 물건들은 최대한 넣고 빼기 쉽게 수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할 때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종류별로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류가 다르더라도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들만 따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 불필요한 에너지 및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6번째는 손에 잘 닿는 곳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굽히기가 힘들어지고 너무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의자를 사용하다가 자칫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노년에 다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너무 높은 곳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쌓아두었을 때 중간에 물건을 빼려다가 위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머리에 맞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물건을 산처럼 쌓아놓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가끔 유튜브나 TV에 보면 물건을 쌓아놓은 게 천장까지 닿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겁고 단단한 물건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무거운 물건은 아래에 두고 가벼운 물건은 너무 높지 않은 위치에 보관하고 자주 쓰는 물건은 내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마지막 7번째는 추억의 물건들은 사진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탤런트 신혜라님이 나와서 집을 보여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가족이 받은 트로피도 한두 개만 남기고 다 처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추억을 물건으로 간직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충분히 추억할 수 있으니 트로피나 너무 많은 앨범들은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남겨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앨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주 보진 않아 먼지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트로피나 앨범 등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게 두는 것보다 사진으로 저장을 잘 해두고 나중에 한 번씩 보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집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7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것. 둘째는 여름, 겨울보다는 봄과 가을에 청소를 하는 것. 셋째는 이사 계획에 따라 집 정리 전략을 정하는 것. 넷째는 한 번에 정리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 정리를 하는 것. 다섯째는 정리를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나만의 정리 규칙을 만드는 것. 여섯째는 손에 잘 닿는 곳에 물건을 위치시키는 것. 마지막 7째는 추억의 물건들은 사진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뻔한 내용이라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직접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것들을 실천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것이고 만약 아직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면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내 자녀들이 내 물건 치우고 버리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준다면 자식들이 더욱 짐을 덜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리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정리를 통해 남은 여생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